4월 첫 번째 보내드리는 포커스잇,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액세서리 매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일부 제품이 적법한 전파 인증조차 받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진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액세서리 업계가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지난해 액세서리 시장 규모를 5천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업계에서는 2배 이상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시장이 커진 만큼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제품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런데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일부 제품이 전파 인증 등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자 안전 관련 논란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전제품, 전화기, 자동차 용품 등의 제품을 판매하려면 KC마크로 통용되는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유명 오픈마켓을 살펴보니 KC마크 관련 안내가 명확한 제품이 있는 반면 전혀 소개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전파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게 그렇죠. 맞는데, 예, 근데 용량이 작은 경우에는 그 인증이 제외됩니다. 그게 용량이 적다고 해서 전파 인증을 안 받거나 해도 되나요? 그 배터리 관련한 인증이 별도로 있어요. 하는 인증 거죠. 통합되는데 배터리 인증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은 다 그렇게 인증을 받아야지 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수년 전 국가 인증을 받지 않은 휴대전화용 충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묻지마 파워 서플라이 이용 중 컴퓨터에서 불이 나는 등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자제품에 있어 KC마크는 소비자의 안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안전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당국은 물론 오픈마켓의 개선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미디어잇 이진입니다. 요즘 이 게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하는데요. 좀 유명해졌다 싶더니만 어느새 PC방까지 점령해버렸다고 합니다.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게임 돌리기 위해 어느 정도의 PC 구성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렴한 가격에 리그 오브 레전드를 돌릴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홍진욱 기자입니다.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를 돌리기 위한 PC 구성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게임사 측에서 밝힌 권장 사양은 3GHz CPU에 엔비디아 지포스 8800급의 그래픽카드입니다. 하지만 최상의 그래픽 옵션과 고해상도로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보다 높은 성능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옵션에서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스템이 적당할까? 저렴한 시스템을 꾸밀 수 있는 내장 그래픽을 이용해 리그 오브 레전드를 플레이해봤습니다. 인텔의 보급형 CPU와 AMD의 APU를 이용해 테스트해본 결과 대부분의 내장 그래픽으로 게임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AMD의 APU A 시리즈의 경우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6만원대의 A4 3400이 엔비디아의 보급형 그래픽카드 GT520보다 빠른 속도로 돌아갔으며 중급형 제품인 A6 3670K는 70프레임 이상의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제품의 가격이 웬만한 저가 CPU와 맞먹는다는 점을 주목할 만합니다. 60프레임이 넘는 속도를 보여준 A6 3500이 다나와 최저가 76,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다른 APU 또한 가격이 무척 저렴합니다. 만일 이를 사용해 시스템을 맞춘다면 30만원 초반대의 가격으로 온라인 게임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훌륭한 PC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미디어잇 홍진욱입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펼 수 있는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걱정거리가 도사리고 있죠. 다름 아닌 불청객 황사인데요. 해마다 이맘때면 황사 관련 제품이 많은 인기를 얻습니다. 트렌드 돋보기, 이번 달에는 황사 관련해 뜨고 있는 제품을 한만혁 PD가 알아봤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예년보다 황사가 더 자주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벌써 지난 3월 말일 중부 내륙 지방에 첫 황사가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 공기청정기, 청소기 등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사로부터 실내 환경을 보호하는 제품이 바로 공기청정기입니다. 오염된 공기를 빨아들여 씻어주고 깨끗한 공기를 확산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공기청정기 시장은 위니아 만도가 꽉 잡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중 4개 제품이 위니아 만도입니다. 실내 인테리어를 감안해 디자인도 신경 쓰는 추세입니다. 가장 잘 나가는 제품은 4.5리터 수조 용량에 17.7제곱미터 공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습 청정에 제균 기능까지 담았습니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서는 청소도 중요합니다. 요즘 나오는 청소기는 미세먼지 제거, 헤파 필터 같은 기능을 넣어 공기청정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청소기 시장에서는 LG전자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LG전자 사이킹의 경우 물걸레, 헤파 필터, 미세먼지 제거 기능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필터를 달고 공기청정 기능을 추가하는 추세입니다. 삼성전자 하우젠 제품이 가장 잘 나가는데요. 헤파 필터, 극색 필터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황사에 노출된 의류를 쉽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LG전자 트롬 스타일러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전동 칫솔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디어잇 한만영입니다. 4월부터는 길거리에서 차를 주정차시키는 방법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딱지 끊지 않으려면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또 4월부터 바뀌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4월부터 변경되는 주정차 방법입니다. 도로 가장자리의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임을 나타냅니다. 노란색 점선은 주차는 안 되지만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노란색 실선은 과거에는 주정차가 금지돼 있었지만 이제는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함께 설치된 보조 표지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란색의 이중 실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정차가 금지되는 지역으로 바뀝니다. 보험회사의 회계 연도는 4월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부터 금감원이 제시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소형차의 경우 평균 7에서 8% 인하하며 차량에 따라 평균 2.5% 정도 내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차 없는 운전자들이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운전할 경우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 확대 특약보험을 가입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원데이 자동차 보험이 출시될 것으로 보여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저축성 보험을 해약할 경우 수수료 체계가 변경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밖에 4월 첫 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소기업의 이른바 반값 TV가 TV 시장 가격을 무너뜨리는 건가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012년형 보급형 TV 가격을 대폭 낮췄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중소업체들도 추가로 가격 인하가 예상됩니다. 외신에 따르면 아이폰 생산 공장 폭스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아이폰 5가 오는 6월에 출시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편 삼성의 갤럭시 S3도 망연동 테스트에 들어가 오는 5월에 나온다는 소식도 있어 두 라이벌의 신제품 출시 경쟁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 민간 및 정부가 운영하는 주요 인터넷 사이트 200곳 중에서 보안에 취약한 액티브엑스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요.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인텔이 $299의 교육용 태블릿 PC인 스터디북을 개발 중이라고 대만의 IT 매체 디지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스터디북은 10인치 디스플레이에 인텔의 매드필드 칩셋을 탑재하며 듀얼 운영 체제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는 삼성과 LG, 펜텍이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외산 업체들의 실적은 곤두박질 쳤는데요. 지난 1월 20%였던 점유율이 3월에는 1%대로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LTE폰의 부재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방송에서 3D 시범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SBS와 EBS가 이달 한 달 동안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새벽 시간에 3D 시범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 PC의 온라인 판매와 함께 자체 브랜드 태블릿 PC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한 업체에서 비행 자동차를 만들었는데요. 4개의 바퀴에 접을 수 있는 날개를 갖고 있으며 2명을 태우고 8분간 시험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내년에 판매한다고 하는데 한 대당 가격이 3억이 조금 넘는다고 하네요. 파나소닉 코리아는 아웃도어용 디지털 카메라를 선보였습니다.
이 카메라는 아웃도어용답게 수심 12m 방수 기능에 2m 높이에서 떨어져도 문제없는 충격 방지 기능과 방진 기능 등이 특징입니다. GPS를 내장해 나침반 기능은 물론 촬영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50만 화소의 FHD 동영상과 3D 촬영 기능이 있습니다. LG전자는 대용량 세탁기를 출시했습니다. 이 세탁기는 100장의 와이셔츠를 한 번에 세탁할 수 있는 19kg의 용량입니다. 히터를 탑재해 자동으로 온수를 공급할 수 있으며 6가지 세탁 모드가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성과 안전을 고려한 스마트 진단 기능이 있으며 10년 무상 보증 서비스도 실시합니다. 소니코리아는 최고 사양의 캠코더 3종류를 출시합니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FHD 영상 촬영은 물론 100인치 프로젝터를 탑재했습니다. 칼자이스 렌즈로 2400만 화소의 스틸 이미지 촬영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균형 유지 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능이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최소형으로 3D 영상 촬영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오는 11일이면 투표하는 날 아시죠? 이번 선거에서는 스마트 열풍으로 SNS가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SNS 선거 전쟁이라고까지 하는데요. IT가 사회 곳곳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선거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난 4년 동안 좀 살맛 나셨는지요? 일꾼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4년 또 맡겨야 하니까 투표 잘 하시고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